첫 번째 주제는 지정학적 긴장, 시장 충격, 그리고 문화적 흐름이 뒤섞인 헤드라인들입니다. 최근 이란 관련 군사 행동이 지역 안보 리스크를 키우면서 G7의 긴급 각료급 회의들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바레인의 알루미늄 재련소 공격 등 실제 산업시설 피해가 확인되며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G7 비상 각료급 회의들이 잇따라 열렸지만 실질적 합의나 행동은 부족해 회의 피로만 쌓이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은 에너지 원자재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 글로벌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최로 재무 에너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장관급 소집입니다. 이전 회의들은 상황 모니터링과 에너지 비축 조율 같은 원론적 선언이 주를 이루어 실효성 부족 비판을 받았습니다. 6월 에비앙 정상회의 초청 대상 문제로 인도, 한국, 브라질, 케냐가 초청되고 남아공이 배제된 점도 외교적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알루미늄 피해와 시장 영향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레인의 세계 최대 알루미늄 재련소 알바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가동 차질과 피해를 평가 중입니다. 이미 일부 생산을 보존 목적으로 19% 감산했고 알루미늄 가격은 한때 4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우려가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에너지와 해운 리스크도 큽니다. 이란의 보복 미사일 드론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로 원유 공급 우려가 커져 유가가 3년여 만에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 공격 참여와 바브엘 만데브 해협 위협은 수에즈 운하로 가는 해상 교통과 세계 무역에도 추가 리스크를 줍니다. 군사 안보 대응도 진행 중입니다. 미 해병대 제31 원정대 약 3,500명이 중동에 전개되는 등 미군 증강이 계속되면서 지상전 가능성과 장기적 불안정성 우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은 협상 참여를 부정하는 등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외교 대표들이 모여 중재 시도를 하는 등 외교 해법 모색은 이어지고 있으나 당사국 간 직접 교섭 대화가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않아 단기적 긴장 완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G7의 반복 회의에도 실질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고 이란 관련 군사 행동은 알루미늄 원유, 해상물류 등 실물 공급망을 압박해 글로벌 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첨단 오픈소스 자율 AI 에이전트인 오픈클로와 그 글로벌 경쟁 채택함입니다. 오픈클로우는 메신저로 명령하면 앱과 브라우저, 스마트 기기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며 연속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 도구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안과 프라이버시, 노동시장 충격 같은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픈클로우는 오스트리아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가 만든 오픈소스 자율 AI 에이전트로 메신저를 통해 명령하면 앱, 웹브라우저, 스마트 기기 등을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며 연속 작업을 수행합니다. 질문형 챗봇과 달리 사용자의 기기 접근 권한을 받아 자동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공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차세대 챗 GPT라고 칭할 만큼 관심이 큽니다. 보안회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이용자 수가 미국보다 약 2배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 내 확산과 채택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라브스터 페스티벌 같은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와 설치 세팅 유료 서비스가 생겨났고 기업의 내부 권장과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보이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CC가 수백만 위안을 지원하는 식의 지역 지원이 있었고 지역 기업들은 두클러, 큐스클러 같은 파생 제품을 내놓으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기대가 커 기업 개인이 도입을 활발히 하고 있고 오픈소스 특성상 개발자 커뮤니티가 모델을 검사 개량하면서 혁신 속도가 빨라져 중국이 AI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KPMG 조사에선 중국 응답자의 93%가 업무에 AI를 사용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사회적 리스크도 큽니다. 보안 프라이버시 위험이 크며 중국의 국가 지원 사이버 보안 기관들이 원격 탈취, 데이터 유출 등 심각한 보안 위험을 경고하고 상세 안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산업 인프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동시장 영향도 중대합니다. 자동화로 반복적 표준화된 화이트 칼라 업무, 특히 코딩, 협업 기반 작업의 가치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오픈소스 기반의 빠른 채택이 중국의 AI 역량과 생태계 성장을 촉진해 기술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은 보안과 규제 우려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해 채택 속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픈클라우드는 생산성 혁신의 기회를 크게 열어주면서도 보안 프라이버시 고용 측면에서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기술적 분기점입니다. 향후 규제 보안 대책과 기업의 책임 있는 도입 방식에 따라 글로벌 경쟁 구도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메타의 최근 법원 패소로 인한 AI 연구와 소비자 안전의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입니다. 법원 판결은 메타 내부 연구가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내부 연구 활동 자체가 법적,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기업들이 내부 연구를 축소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메타는 과거 소셜과학 연구자들을 고용해 서비스의 영향력을 조사했으나 내부 문서와 연구 결과가 재판에서 회사가 위해를 인식하고도 공개 대응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를 대상으로 한 원치 않는 성적 접근 문제나 사용 중단 시 우울 불안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재판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프랜시스 하우겐의 2021년 폭로 이후 메타는 문제 연구를 축소 중단했고, 이와 비슷하게 업계 전반이 논란 소지가 있는 내부 연구를 줄이거나 연구 도구 접근을 제한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재판 결과는 기업이 연구를 통해 얻은 내부 지식이 향후 법적, 규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부 연구가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메타와 유튜브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AI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연구를 축소하면 제품의 실제 영향, 특히 아동 발달 안전 등에 대한 공개 독립 검증이 줄어들 우려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소셜미디어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업 내부 연구의 투명성 확보와 독립적 제3자 연구 지원, 공개적 검증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의 법원 패소는 내부 연구가 기업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음을 입증했으며, AI 시대의 연구 축소가 소비자 안전과 규제 대응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주제는 트럼프 시대의 관세와 반복적 위협이 글로벌 무역을 어떻게 재편했는지에 대한 일련 분석입니다. 관세와 레토릭은 공급망을 교란하고 비용을 올렸으며,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처 다변화나 생산의 본국 이전을 가속화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단기적 경제 비용과 함께 장기적 공급망 재편이 촉진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선언 1년을 돌아보면 관세와 반복된 위협이 글로벌 무역 구조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관세는 공급망을 교란하고 비용을 올리며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처를 다변화하거나 생산을 본국으로 이전하려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공장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오른 반면 무역 적자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두 곳이 넘는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산의 문호를 열거나 투자,